불쑥이라는 말이 좋아. 불쑥 오는 버스에 불쑥 올라 불쑥 아는 사람을 만나는 일. 나는 그런 일이 좋아. 나는 그에게 사랑을 고백할 텐데 불쑥 우리는 사랑할 텐데. 고단을 가득 태운 버스가 우리를 창밖으로 내팽개친데도, 그리고 모른 채 달려간데도 우리는 깔깔 웃을 텐데 별일 아니라는데. 이봐, 이걸 보라고. 여기 불쑥이란 게 있다고. 아하, 그렇군. 걱정 없을 텐데. 박소란 시인의 시 불쑥 중에서 일부를 낭독했습니다. 불쑥 올라탄 버스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나듯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 찾아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는 수요일과 일요일에 만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행복처럼 불쑥이길 바라는 문학소년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니입니다.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환절기라. 맞습니다. 네, 저도 지난주에 감기를 앓았고 지금 챈들러 씨도 투병 정신을 못 차리고 네, 있어요. 투병 중입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투혼을 한번 불살라서 오늘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조제 마우로 데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조제 마우로 데 바스콘셀로스라는 이 작가의 이름이 너무 길죠. 그때 저희 또 댓글에 다크초코 러버님께서 작가 이름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이 조제 마우로 데 바스콘셀로스, 앞으로 이제 바스콘셀로스라고 부를 텐데요. 이분은 1920년생이고 브라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책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배경이 되는 리우데자네이루, 이게 어렵죠. 네, 리우데자네이루의 방구시, 이름이 방구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구시 출신이고, 원래는 의대생이었으나 학업을 중단 후 권투 선수의 트레이너, 그리고 바나나 공장의 인부, 야간업소의 웨이터, 어부, 초등교사, 이런 직업을 전전했던 굉장히 전전한 네. 후 결국엔 뭐가 됐나요? 전전한 후 결국에는 이 소설가가 된 거죠. 근데 참고로 이 모든 일들을 네. 22살 22 전에 경험을 했다는 네, 아무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표작으로는 오늘의 책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와 햇빛 사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책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1968년에 간행된 책인데요. 영화화 되기도 했고 이 브라질 초등학교 강독 시간에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읽은 뭐 박완서,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브라질에서는. 그리고 이 책은 저희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은 5살 소년 제재를 통해 사랑의 문제, 인간의 비극, 또 사물 또는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어른과 아이의 우정을 그려낸 제재의 성장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후속작이 이제 6년 후에 나오는데 이 햇빛 사냥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10대에 접어든 제재의 이야기인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 제재가 의사 집안으로 양자로 이제 입양이 됩니다. 가서 이제 부족할 것 없이 자랐지만 의사는 이제 포르투갈만큼의 사랑을 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또 막 방황한다는 뭐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이걸 읽어 마라. 네, 이 책 읽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오늘의 읽어는 누군가요? 챈들러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말하는 누군가요? 네, 노니입니다. 네, 먼저 읽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 있죠.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100번 말로 맨날 뭐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로 맨날 뭐 어린이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아니면 이제 뭐 동심은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데, 그러는 것보다 이 책 한 권 읽는 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조심스럽게 대하고
아무튼 그들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보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이의 관점이라고 해서 모두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은 아이의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아이가 굉장히 나쁜 짓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받아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읽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읽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을 했는데 아무튼 시네마 천국이라는 것과 되게 닮아 있어요. 거기 나오는 알프레도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인사이드 아웃 영화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노인 씨 보셨나요? 아니요. 거기 빙봉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랑 알프레도 이런 사람들이 뭐 안 보신 분들도 있어서 이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들의 애틋함은 그리고 네, 빙봉도 원래 그러니까 알고 있지 않았던 존재인데 그게 어느 곳에서 이렇게 살아 숨쉬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서 그런 이유로 나에게 어떤 것이 있었나 이런 식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일은 언제나 좀 뭉클한 마음을 선물해 줍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나치게 폭력성이 내재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제재의 아버지가 갑자기 화가 나서 허리띠를 풀고 애를 막 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외에도 아기가 장난을 쳤다고 갑자기 싸대기를 탁 때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어린아이들이 읽기에는 폭력성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읽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읽어야 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고전 오브 고전인 느낌이죠. 고전이 공유하는 하나의 문화 코드를 저희가 아직 늦지 않았다. 놓치지 말자. 저는 지금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처음 읽었어요. 처음 읽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우리 다음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할 테지만 이제 아이유의 제재 노래가 나왔을 때도 네. 내가 뭐 안 읽었으니까 할 말이 없네. 그래서 그냥 넘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정말 고전 반열에 오른 작품은 우리가 하나의 문화 코드로서 알아둬야 된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 물론 우리 아직 안 읽은 여러 고전들이 많잖아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치우는 느낌으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가볍게 읽기에는 너무 무거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가정폭력이나 악동인 제재의 모습, 그리고 아이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이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무겁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읽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노니 씨가 바로 어떻게 읽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 책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고 해서 저희가 전에 읽은 9살 인생처럼 조금 따뜻한 그런 코드의 책인 줄 알고 처음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책 내용의 절반 이상이 욕설이랑 가정폭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눈살이 너무 찌푸려지는 장면도 많았고 특히 책이 1부와 2부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2부는 제가 조금 불편해도 너무 불편하게 읽었습니다. 제재를 싫어했던 포르투가 아저씨가 갑자기 호의를 베푸는 모습에서 이 아저씨 무슨 목적이 있는 사랑? 아니면 접근을 하는 건가? 근데 또 이 책이 자전적 소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이 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골랐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읽고 싶어서 저도 책 이름만 듣고 읽어보진 않아서 골랐는데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다소 혼란이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은 제가 진짜 이 감상평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 책에도 때가 있다. 그렇죠. 저희 맨날 뭐 네. 할 말 없으면 하는 것처럼. 네. 이게 근데 항상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매번 새롭게. 맞아요. 야, 역시 내가 과거 읽었던 거는 그때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하구나. 이런 걸 느꼈고 특히나 이 책은 제가 초등학교 때 분명히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때 읽었어요? 네, 초등학교 때 분명히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어땠어요? 노니 씨는 되게 걱정을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수 있나. 네. 근데 저는 기억에. 이런 가정폭력 얘기는 제 기억에 하나도 안 남고 네. 그냥 나무 한 그루와 대화하는 이제 장면. 재화하는 게 이게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을 위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따로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걸 읽어서 아마 그래서 그랬나? 근데 저희가 지금 그 초등학생들을 위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진 않았지만 뭔가 만약에 살펴본다면 아까 노희 씨가 말씀드린 되게 폭력적인 부분은 많이 빠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되게 좋고 마냥 밝기만 한 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슬픈 책인지 몰랐죠 저는.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이 책을 읽을 텐데
얘네도 나랑 지금 비슷한 감정을 느낄까 아니면은 그냥 나무랑 재밌게 놀았던 나무와 뭐 말 타고 놀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할까 이런 것도 궁금을 했고 그리고 이 책에는 좀 여러 번의 울컥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브라질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네. 제제의 어린 시절 제제의 그 유년기를 보면서 저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가난한 그런 생활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좀 많이 울컥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읽었던 그 9살 인생의 그 주인공 여민이와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좀 네. 가난한 상황이나 근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민이보다는 제제한테 좀 더 제제가 좀 더 불쌍하고 좀 더 마음이 가나요? 애틋한 네.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재가 조금 더 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직접적인 학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제재한테 좀 더 마음이 쓰였고 이거는 어린이를 위한 소설보다는 성인들을 위한 동화 이게 좀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 책에도 때가 있다는 우리의 말 그리고 이제 로맨스정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점에서는 정말 어린이가 위대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적에 읽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읽으니까 이렇다. 이렇게 뭐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몰랐고 이렇게 좀 무거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종종 했는데 이게 지금 커서 뭐가 더 보이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냥 어린 애들은 뭘 보던 간에 즐겁고 아름다운 것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면에서 그냥 잠깐 또 어린이들은 참 위대하다라는 되게 공허한 말을 어린이날을 맞아서 한번 또 해보고요. 그리고 이게 참 어린이라는 거를 제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끔 이게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로 어린이들이 악마 같을 때가 있고 이 책 속에서 제재가 그렇기도 한데 그 이 책 밖으로 나와도 우리가 뉴스에서 어린이들이 참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어쩌면 어린애라서 잔인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리고 여기서 제재 역시 마냥 순수하게만 그려지진 않지만 뭔가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 대한 거를 읽고 있으면 뭔가 온 힘을 다해서 지켜주고 싶은 그런 감정이 괜히 드는 무언가를 또 한 번 느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기 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뭔가를 배경 지식 이런 그렇죠. 식으로 알게 된다라는 이런 전 이걸 노이즈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책을 읽기 전에 노이즈가 이래서 되게 무섭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 번은 다루고 넘어가야 할 우리 아이유의 제제 우리 아이유는 아니죠. 네. 아이유의 제제란 노래 그거 원래 뭐 관심은 없었는데 이렇게 한창 핫했었잖아요. 네.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한 15년도. 15년도에요. 네. 그때 물론 뭐 그런 논란이 있다고 해서 제재 노래를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갑자기 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때 대략 어떤 식의 논쟁이 오고 갔는지는 아니까 그러고 그거를 어쨌든 다 알고 나서 이 책을 보니까 계속 뭔가 제재가 언제 어떻게 교활했을까 이런 느낌 이런 거가 계속 신경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말 보면 제재가 교활한 느낌 이 교활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너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생존 하나의 전략으로 채택한 걸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구간이 나올 때는 야 찾았다 뭔가 아이유가 여기서 꽂힌 거 아닐까 이런 느낌 네 그래서 그런지 그런 면모들이 눈에 보였고 뭔가 그렇게 해석할 만하네라고 책을 계속 그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아이유의 제재 논란 이전에 그런 논란이 없었던 때에 이 책을 읽은 사람이 되게 부러운 느낌이죠. 어떻게 지금 여러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걸 아니까 제재가 무슨 논란이지 하고 이 책을 읽게 되실 텐데 스포일러 당한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스포일러가 아니라 어쨌든 스포일 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모든 논란이 있기 전에 다만 이 책이 그냥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로서 존재했을 때 읽은 사람들이 되게 부러운 거죠. 연관 검색어. 네, 이 책과 짝지어줄 만한 그 어떤 것이라도 소개하는 연관 검색어 코너입니다. 먼저 저는 검정고무신이 떠올랐는데요. 이 제재의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검정고무신의 느낌이 좀 많이 났거든요. 가난이라는 중심점 물론이고 그 제재가 기영이 같고 또똑과 형이 기철이 같고 뭐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이때도 좀 한 60년대 60년대보다 더 이전이겠죠, 지금. 아무튼 뭐 3, 40년대를 그려낸 것 같은데, 검정고무신은 그것보다는 더 뒷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이런
전체적인 생활상이나 그 풍경들이 되게 검정 고무신이 많이 생각이 났고 만약에 이 책을 브라질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은 브라질판 검정 고무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유의 23입니다. 이 노래는 제재 논란이 있던 채쇼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저는 아이유랑 나이가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유가 몇 살이에요? 아이유가 93년생입니다. 93년생이에요. 예. 이럴 때는 꼭 93년이라고 그런다. 이유 여러분 지금 빠른의 네. 폐해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개족보 네? 그죠? 제가 92년생인데 우은 씨랑 왜? 뭐 참 계속하세요. 네. 근데 이제 저와 같은 나이인 가수가 나이라는 타이틀로 노래를 만들거나 할 때 뭔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명한 아델 있잖아요. 근데 아델도 앨범 타이틀이 항상 자기 나이로 앨범을 하거든요. 근데 아델의 그 21 앨범 노래가 롤링 인 더 딥이나 뭐 Set Fire to the Rain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21살, 그러니까 21살인데 이게 한국 나이로는 23이니까 그 감성이 너무 다른 느낌이 드는데 뭔가 아이유의 23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많이 공감이 되는. 이때 진짜 23이었던 거예요? 와, 네. 시간은 왜 이래? 끔찍하네요. 네. 네. 정말요? 예. 5년 전이라고요? 4년 4년, 전이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가장 떠올랐습니다. 네. 특히 노래 가사에는 네. 난 지금이 좋아요. 아니야. 사실은 때려치고 싶어요. 알겠어. 이거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 좀 깔아드릴게요. 그래서 이 구절을 들어보면은 좀 지금 상황이랑도 또 맞는 것 같아서 좀 떠올랐습니다. 네. 23살 때 이런 가사를 되게 절절하게 느끼신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때는 뭐 공부를 해야겠다는 이런 게 들었는데 항상 막 시험 기간에 하기 싫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 챈들러 씨. 네, 제 연관 검색어는 시네마 천국입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 우려먹는데 네, 시네마 천국 1988년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시네마 천국이고 이제 시네마 파라디소인데 네. 어릴 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릴 적에 가족보다도 더 큰 어떠한 존재. 예, 여기서는 포르투가 혹은 민기뉴일 테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에서는 알프레도 아저씨 거의 할아버지긴 한데 네 알프레도 그 존재가 그리고 이제 어떠한 참 나에게 큰 의미였구나를 성인이 돼서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에서 정말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근데 이걸 읽으면서 뭔가 로맨스정이 9살 인생의 여민보다 이 주인공 제제에게 더 마음이 쓰였다 그랬잖아요. 저도 물론 이 책을 읽고 토토의 어린 시절 회상을 보면서 제가 울었던 것만큼 울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뭔가 더 마음이 가는 그러니까 간다고 하긴 뭐하고 좀 더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 그죠. 뭐랄까요? 뭔가, 네. 좀 더 슬프게 읽은 느낌이에요. 걔는 그냥 감동받아서 울었다면 얘는 정말 어떡해 이러면서 슬퍼서 울만한 그렇게 읽었는데 왜 도대체 그럴까? 도대체 제재한테는 뭐가 있었길래 생각해보면은 뭔가 제재가 그 어린이만의 무언가 여기서 이제 새로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민기뉴랑 놀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민기뉴를 잃어버리는 과정이 너무 자세하게 나오고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는지 그 계기까지 나와서가 아닐까. 여민이가 그런 걸 잃어버린 거는 저는 기억이 안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민이는 거의 뭐 준 어른이죠.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문학소년단 선서 시옷 발음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입을 귀에 걸고 하겠습니다. 제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 뭐 하나의 큰 줄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에피소드의 반복이니까 그 에피소드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을 제가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빠가 이제 파울루라는 사람인데 실직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 제제는 나이는 5살이고요. 좀 철이 일찍 든 아이고 글자를 남들보다 좀 빨리 읽혀서 학교에 일찍 간 되게 장난꾸러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의 친구, 가장 중요한 친구인 민기뉴. 민기뉴가 이제 라임 오렌지 나무의 이름인데요. 제제는 이제 민기뉴를 기분 좋을 때는 슈르르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민기뉴랑 슈르르까는 같은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가족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잔디라가 있는데, 잔디라는 이제 제제의 첫째 누나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무섭고 불같고 또 주변에 남자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글로리아는 둘째 누나인데 제제를 아끼고 가장 사랑해주는 누나입니다. 그리고 제제의 형이 있는데 제제의 형은 또또까입니다. 또또까. 근데 이 또또까 형은 좀 겁이 많고 좀 치사한 전형적인 형이죠, 그냥. 어릴 때 형은 다 또또까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루이스는 제제의 동생인데 제제와 되게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대화가 좀 되는 거 보니까 한 3살에서 4살 정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에드문드 아저씨가 있는데, 이 에드문드 아저씨 옆집 사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한테 거의 뭐 언어를 다 배워요. 그리고 거의 뭐 돈 달라고 돈 주고 물주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제제가 가장 좋아했던 뽀르뚜까라는 나이 많은 부자 절친 아저씨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형제가 많은 가정의 5살 제제는 실직한 아버지로 인해 엄마와 누나가 공장에 나가 일하고 민기뉴와 송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내게 됩니다. 뭐 이런저런 사건 끝에 우연히 알게 된 뽀르뚜까, 이 아저씨 부자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와 친구가 되지만 교통사고로 뽀르뚜까 아저씨를 잃는 슬픔을 맞게 된다는 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도 또 감사하게도 문학소년단 최적화된 책인 것 같은 게 1부와 2부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걸 충실하게 한번 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의 큰 제목은 때로는 크리스마스에도 악마 같은 아이가 태어난다 라는 제목이고요. 5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든 나이, 두 번째는 어떤 라임 오렌지 나무, 셋째는 가난에 찌든 손가락, 넷째는 작은 새, 학교, 그리고 꽃, 그리고 5번째는 내가 감옥에서 죽는 걸 보겠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가장 각자 인상 깊었던 챕터를 하나씩 꼽아볼까요? 먼저 노니 씨는 이 5개의 챕터 중에 어떤 챕터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저는 두 번째 브라질 원주 알았어요. 저는 두 번째 챕터 어떤 라임 오렌지 나무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예, 두 번째 챕터는 제제가 라임 오렌지 나무인 민기뉴를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요. 비유적 표현도 많고 이 부분이야말로 진짜 어린이를 위한 소설이다 라고 말하기에 적합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다음 챈들러 씨는? 저는 4번째 챕터입니다. 작은 새, 학교, 그리고 꽃이라는 챕터인데, 여기서 한번 이제 작은 새를 내가 날려보내겠다. 이 작은 새가 뭐냐면 여기서 내 안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그런, 어른들 말로 하면 생각, 이런 느낌이에요. 생각을 뭐 내 안에서 자꾸 어떤 작은 새가 뭐 지저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너무, 근데 이거를 어린애가 썼으면 진짜 기똥차다 할 텐데 이거 어른이 이렇게 반추하면서 쓴 거라서 좀 그냥 그렇긴 한데, 아무튼 어린애가 이제 자기 속에서 뭔가를 말하는 거를 이제 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생각이라고 하는구나 깨닫고 나서 난 이 작은 새를 이제 구름에 띄어서 날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그냥 동심 가득한, 그렇죠. 시적이죠, 되게. 네,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이 챕터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저는 3번째 챕터인 가난에 찌든 손가락 이 챕터인데요. 이게 이제 제제가 형이랑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빠는 이렇게 돈이 없어 그지 같아 라고 말하는 거 아빠가 듣습니다. 그래서 되게 상처를 받고 제제가 그걸 만회하기 위해 구두통을 들고 나가서 거리를 배회하며 구두 닦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친구네 집에서 구두를 닦아서 이제 돈을 번 다음에 아빠한테 이제 담배를 사다 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되게 그냥 완벽한 하나의 단편인 것 같아요. 기승전결이 딱딱 맞고, 그리고 이때 그 마지막 장면이 되게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좀 심파적일 정도로 막 아빠가 되게 그 담배를 받으면서 되게 기분 맞아요. 좋아하고 딱 맛있게 피고 막 이거를 보면서 저도 이때 가장 제 울컥 포인트 첫 번째, 이때 처음 와 진짜 울 뻔했다. 네, 이런 제재의 노력을 보면서 그런 게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재가 장난을 치는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뱀으로 장난쳐가지고 어떤 한 분이 아이를 갖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좀 큰일 날 뻔도 하고 또 양초지를 바닥에 막 발라놔가지고 수다쟁이 아줌마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이런 되게 장난을 되게 많이 치는데 제재가 어린 시절에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난 아니면 나 이것 때문에 참 짓궂은 아이였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네. 아이, 나 진짜 못됐네. 나빴다. 네. 그랬던 뭐 기억이 있을까요?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저희 반에 약간 정신지체 네.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철없어서 나름대로 안 놀린다고 놀렸는데 그거 있잖아요. 나는 다른 애보다 얘를 강하게 놀리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놀렸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나요. 그게 너무 죄송해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어떤 선생님한테 맞았던 기억도 나거든요. 아 노니 씨가? 네, 제가 그 교무실에 가서 맞은 게 기억이 나요. 한 번. 이거는 뭐, 네. 그럼 다른 애들보다 좀 덜 놀린 게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제가 그냥 그때 뭐 반장이어서 이렇게 간 것도 있었는데 좀 지금 생각해도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놀렸어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놀려서 교무실에서 가서 맞았다. 혼났다. 그럼 챈들러 씨는 저는 사람한테 한 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억이 나진 않고 초등학교 정말 1, 2학년 때 그 학교 운동장 한켠에 이렇게 닭장 우리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닭을 키웠나 몰라요. 이 희한한 네. 일이네요. 아무튼 그때 막 이렇게 잠자리 채로 이렇게 잠자리 잡아다가 그 잠자리를 이렇게 날개 이렇게 네. 잡고 닭한테 가져와서 먹였거든요.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일이지 않을까요? 닭이 잘 먹던가요? 너무 잘 아, 먹었죠. 닭은 하는 잡식이니까. 네. 어. 이 너무 참 너무 몹쓸짓을 한 것 같아서 근데 그때는 참 저도 정말, 잠자리 네. 되게 많이 잡았거든요. 정말 네. 생명의 소중함을 네. 조금도 모를 때 그때는 오히려 막 방학 숙제 중에 뭐 곤충 채집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곤충을 잡아서 가둔 다음에 되게 어떻게 지금 보면 되게 과학적인 건데 정말요. 네. 그거를 요즘도 하고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곤충 채집 이런 걸. 뭐 개미집 하나 있으면 뭐 네, 거기다 물 붓고 막. 물 붓고 네. 뭐 나무까지 이렇게 파고 네. 네. 참 왜 그랬나 모르겠네. 지금 얘기하다가 고등학교 때 저 챈들러 씨가 저희 고등학교 친구잖아요. 네. 챈들러 씨가 되게 짓궂다고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몇번 있죠. 그 중 하나가 뭐냐면은 왠지 뭘 말하지 왠지 알 것 같은데 한번 말해보세요. 저희가 같은 방을 썼어요. 네. 아니다. 네. 근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옷장 이제 개인 옷장이 네. 있는데 캐비넷에 제 옷이 있잖아요. 그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다. 정말요? 그런데 그건 제가 아닐걸요? 아니 맞아요. 아니 그러고 나서 근데 저는 그냥 당연히 옷장이 있으니까 옷을 입으려고 입잖아요. 근데 네. 반대가 되니까 뭐지 했는데 뒤에서 웃는 거예요. 그때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요. 네. 이게 했다 안 했다 그러면 한 개 맞거든요. 맞습니다. 네, 당한 사람 반성합니다. 기억하니까. 그다음 저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짱이 됐을 때 6학년 때 이제 점심 시간에 운동장 보면은 바글바글 하잖아요. 네.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때 뭐 6학년이 축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축구를 하죠. 그렇죠. 그때 제가 축구를 한참 열심히 했는데 그때 6학년이라서 이제 뭐 거칠 것도 없다. 내 학교 짱이다. 백사초 선배 같은 그런 뭐 느낌으로. 6학년이면 볼장 다 봤죠. 네. 그래서 뭐 축구공을 하늘 위로 높이 찬 다음에 네. 머리 돌아가서 누가 머리에 맞나. 이런 거 보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막 그게 하나의 놀이처럼 막 맞아요. 뭔가 테러가 그때는 네. 뭐 누가 하나 걸리나 보자. 도대체 누가 걸리나 보자. 네, 누가 맞나 보자. 뭐 이런 거를 왜 재밌어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또 머리 맞은 친구들에게 되게 미안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런 얘도 네. 궁금한데 성악이죠. 성악이 저도 성악설인 네. 것 같아요. 저는 성악설, 네. 성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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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런 짓궂은 장난들로 인해서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거 제재가 한 거다. 그래서 뭐만 있으면 이제 제재가 가가지고 너 또 장난쳤지 이러고 뺨 맞고 그러면서도 불행했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고 싶었던 것도 당연히 많았을 테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집이 가난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마스에도 뭐 가난한 아빠 때문에 내가 슬프다 뭐 이런 네. 말도 해버리는 그런 제재였는데
우리가 모두 뭐 이렇게 제재처럼 가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린 시절이니까 뭔가 갖고 싶었고 하고 싶은 건 정말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무치게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예전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레고 이게 저는 그 키덜트들을 보면서 네. 이게 키덜트가 되는 이유는 어렸을 때 그런 욕구 불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어디 뭐 대형 매장이나 쇼핑몰 같은 데 보면 레고 샵이 가끔씩 있어요. 가면 저 무조건 한 번씩 들리고 심지어 서점을 가서도 네. 그 레고 책이 있는데 네. 거기 가끔씩 보면 레고 피규어가 껴있거든요. 그 한 번씩 가서 그냥 보고 한 번씩 괜히 가서 보고 사세요? 잘 사진 않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저만의 집을 가졌을 때 그때 이제 좀 사서 하려고. 네, 근데 저는 레고가 어렸을 때 제가 가락시장에서 떼쓰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엄마한테 레고 사달라고 진짜 길바닥에 들어 누웠었거든요. 6살 때.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레고가 진짜 비싸요. 네. 막 네, 기본 막 그렇죠. 10만 원, 12만 원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어렸을 때 못한 기억이 있는지 지금 2만 원씩 적금을 들고 있어요. 레고 적금이. 네. 아, 정말요? 네. 그럼 한 6개월이나 뭐 1년에 하나씩 좀 좋은 거 사고. 최근에서 뭐 사신 레고 있나요? 해리포터 그건 얼마예요? 상당히 비싼. 그거 다 사진 못했거든요. 이게 워낙 커서.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모으다 보면 결국 그 세계관이 완성되는 네네.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뭐 어떻게 쪼개서 팔아요? 뭐 만약에 뭐 온실 가장 비싼 거는 뭐 네. 호그와트 성. 호그와트 성. 네. 좀 작은 거는 뭐 해그리드 집. 뭐 네. 이런 그래도 느낌. 지금 뭐 기숙사 안 네, 이런 뭐 느낌으로. 그런 풍경들만 이렇게 아. 단편적인 풍경들만 이렇게 하는데 호그와트 성을 사면은 그 안에 문을 열면은 뭐가 또 안에 들어있고. 예. 엄청납니다 레고가. 로맨스 정 방금 눈빛이 진짜 초롱초롱했거든요. 네, 저는 그 슈퍼 히어로 좋아해가지고. 슈퍼히어로. 네, 아무튼 나중에 사겠습니다. 노니 씨는 네, 저는 이 책에도 제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받아서 속상해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저 역시 크리스 선물을 받지 못해서 되게 이제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산타가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막 항상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갖고 싶었던 건 색종이 이제 더미 그런 거였어요. 한창 막 색종이 접기 이런 게 재밌어서.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 펑펑 울었죠. 그랬더니 엄마가 다음날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색종이 그 김창원 선생님 이름 뭐죠? 색종이 선생님. 그 코딱지 아저씨. 네. 김영만. 그 김영만 아저씨가 그려진 색종이가 있어요. 네. 그게 가장 약간 질 좋은 색종이었거든요. 그쵸. 그걸 2박스를 사줬을 때, 종이나라. 예, 산타는 없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죠. 어머니가 뭐 언질 하셨나요? 사실 산타는 없고 엄마가 사주는 거 이런 식으로 말한 건지 아니면은 그때 어떻게 그래도 산타가 있는데 엄마가 그냥 사준 걸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사준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타가 있는데 엄마가 대리로 사준 것 같진 않았고 그냥 엄마가 사주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네.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엄마가 사주는구나. 네, 그 이후로 이제 선물이 없었고 이거를 작년인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 챈들러 씨는 저는 다마고치. 음. 그게 그 당시 초등학생의 용돈으로는 그렇죠. 이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캐시템. 그 당시에 왠지 모르게 제 기억 속에 한 1, 2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 13,000원. 네. 네. 뭔가 그게 그렇게 저는 그 다마고치에서 좀 더 진화된 게 이제 디지몬. 디지몬이잖아요. 맞아요. 그 친구끼리 붙여가지고 네. 싸움하고 디지바이스는 3개의 누르면 더 세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저도 참 많이 했죠. 그게 막 어떤 특정한 캐릭터를 얻으려면은 밥을 몇 번 주고 맞아. 몇 시간 동안 쉬었다가 몇 시에 밤에 깨워야 되고 막 이런 거 다 열심히 했었는데 네 부질없네요. 네 저희가 지금 갖고 싶은 것 얘기하다가 1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그다음 수요일에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